네,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전망입니다. 당장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시중은행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이 6주 연속 하락하고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44%는 무주택자인 반면 14.3%는 두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주가 대부분 30대 이하였습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지난 11월 말 기준 287만 6천 원으로 전월 대비 0.51%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6.9%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초구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강남 변방으로 인식됐던 방배동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지는 지하철 475선 이수역과 2호선 방배역 일대, 방배 3구역과 5에서 7구역, 13에서 15구역 등 모두 7개 구역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후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정부의 1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 급격하게 차가워진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되돌아온 깡통 전세주의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관련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부동산 시장 이슈들 점검해보고 더불어서 또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만들어가고 있지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 대표님께서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텐데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이 집값이 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깡통 전세, 이 깡통 주택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최근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 전세 비율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이한 대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게 그때 기준으로 전세 금액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난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절부터 항상 주의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경매를 하게 되면은 매매가의 20%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지방 같은 경우도 30%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가를 70%로 정해놓고 전체 매매가의 70%를 정해놓고 거기서 또한 한 70% 이상 융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와 나쁠 때를 항상 구분을 해야 되기,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요즘 이제 그런 분위기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되니까, 지역에서는 융자를 하고 또 전세를 놓고 막 거의 매매가에 맞춰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인데, 신촌의 이제 33평대죠. 84제곱미터는. 이제 매매가가 한 8억 5천이면은 이제, 요거는 너무 많은 금액을 정해놓은 건데, 8억에서 8억 5천 정도 되고 있는데, 전세 상한가가 6억 5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한가도 5억인데, 전세하고 지금 이제 전세 하한가하고 계산을 했을 때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양주 같은 경우, 지방이죠. 양주 같은 경우도 매매가가 2억 1천인데 지금 전세 상한가가 1억 7천, 하한가가 7천. 엄청나죠? 1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 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스 유명하죠? 작은 거 25평짜리 보시게 되면 7억 7천 매매가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전세 상한가가 5억 9천, 그리고 하한가가 5억, 이것도 9천만 원 차이가 나죠. 여기 위례 호반 베르디움, 위례 신도시 쪽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매매가 8억인데, 이거 좀 큰 평형이에요, 큰 평형. 그런데 전세가는 5억 5천, 4억 8천, 7천만 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물건이 막 쏟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장 경제가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2,000세대, 1,000세대만 우르르 쏟아져 나와도 사실은 그때 첫 해에는 전세가를 다 못 받아요. 그리고 2년 지난 후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리적인 거와 쏟아지는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격에 타격을 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2억 1천만 원 매매가인데, 보통 집에 이제 우리 근저당권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이 한 1억 4천 잡혀 있는 물건을 전세를 한 7천만 원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싸다 그래서 계약을 막 후딱 해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합치게 되면 근저당 금액하고 매매가, 전세가하고 합치게 되면 2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 2억 1천만 원은 아까 얘기했던 매매 가격이랑 같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2억 1천에서 80%를 떨어뜨리고, 지방이다 그러면 70%, 그러면 상당히 오바된 금액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위에 앉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깡통 전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가 이렇게 많이 낀 데서 집을 사가지고 융자를 끼고 전세를 끼고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전세로 들어가니까 이 융자에 대한 이자 부분은 집 주인이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것을 못 내게 되거나 세금을 또 못 내게 됐을 때, 경매됐을 때 나는 리스크 위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의를 하려면 근저당 금액 하고 우리가 전세 보증금 매매가, 전세 보증금은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전에 우리가 등기부등본 선착순으로 확인하고요. 또 계약할 때는 없었던 근저당이 잔금 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특약사항에다가 넣어주셔야 된다. 계약금을 넣긴 넣는데 잔금 때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배액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넣어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집이 전세 찾기가 어려워요가 아니라 지금 좀 괜찮은데 곧 있으면 또 어려워집니다. 이제 12,000세대 이주할 때, 그때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집이 있으면 좋아 하고 전세 들어가시면 경기가 꺾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을 또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리스크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우리가 근저당액과 그리고 전세 보증금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게, 10억이다 그러면 7억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 근저당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는 이 세입자 입장에서만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입자도 역시 조심을 해야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큰 리스트 위에 앉지 않도록 이 투자하기 전에 여러 가지 꼼꼼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전문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가 됐던 부동산 시장 흐름들 좀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답이 보인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바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강남구 수서동에 네, 1원역 근처에 17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수서 KTX가 개통되는데 앞으로 가격 전망은 어떤지. 네. 그리고 일원역 주변에 아파트 혹시 보유하신 아파트 이름을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까치마을 아파트요. 네. 까치마을 아파트 17평형을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하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최근 이 수서역이 개통되면서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거 주택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3년이 조금 안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왜 축하드리는지 아시죠? 네. 네, 집값이 막 1, 2억에 막 쑥 떴어요. 그래서 지금 네. 기분이 너무 좋으신데 지금 이제 이게 더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갈아타기 해야 되냐 뭐 이런 기점에 지금 고민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주택이 여기 수서 까치마을.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녹지도 있고, 그리고 수서 KTX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가까운데 일원역이 있고요. 해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은 곳 중에 뒤에 이제 세곡지구도 되고 주변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요즘 들어갔고 개포단지 이주 세대 때문에 또 전세가도 상당히 많이 이제 치솟아 올랐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개발 베이스가 상당히 많고 주변이 여기가 또 깨끗해지면 여기도 좋아지겠죠 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게 17평이요. 17평 갖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전세 얼마예요? 월세 두고 있는데요. 월세 얼마예요? 1억에 40이요. 1억에 40. 매매가 알고 계시죠? 지금 매매가요? 네. 지금 매매가가 5억 2천, 뭐 5억 3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리고 전세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전세가는 잘 모르는데요. 네, 거의 한 55% 정도 됩니다. 워낙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네. 제가 평소 때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물건의 그냥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배경도 배경이지만 물건 자체에 어떤 다른 역할을 해주느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앞으로 넘어지나 뒤로 넘어지나 왼쪽으로 넘어지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넘어지나 쓸모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얘는 이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5억 2천이라는 자금을 투자를 하는데 1억에 40만 원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1억에 40만 원. 예를 들자면 이걸 월세를 만약에 보증금 2천이다 그러면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런 물건들의 가치, 수익형 부동산에 강남에서 괜찮은 물건, 싸고 괜찮고 좋은 물건들이 보통 3억에서 3억 3천, 3억 5천까지 가거든요, 시세가. 근데 네. 이것은 5억 2천이라 수익형으로서의 역할은 못 해주고 있다. 네. 지금 수익형으로서 역할은 완전하게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이 지역의 KTX 개발 때문에 지금 차익이 바람 타고 쑥 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떨어질 거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주 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몇 년간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 투자로 들어가서 55% 정도면 아주 적은 거예요. 상당히 전세 비율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강남에서 공부를 좀 시키고 싶고 강남에 입성을 하고 싶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전부 가격대가 비싸니까 수서 일원으로
모여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현재 저렴한 금액에 강남의 인프라를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의 레벨이 높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5억 2천을 이렇게 투자해갖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차익을 보자고 들어간 개발 투자자들입니다. 그럼 개발이라는 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이미 KTS가 이제 오픈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전철이나 뭐 이런 건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지역에서 도는 얘기가 그냥 말로 얘기하자면 수평확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수평확대. 그런데 사실상 수평확대라고 하면은, 내용이 조금 저기 한 게 만약에 세대수가 400세대라 그러면은요, 세대수 반은 그냥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옆으로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투자가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점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호두 알맹이 탁 깠더니 안에 내용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베이스는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수평확대 때문에 가격이 아직도 점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것은 실제 내용보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바람 투자, 이쁘게 말해서 바람 투자지 투기예요. 투기권이 남아있지만 바람 투자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한 번 더 보려고 그러면 가져가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바람을 한번 타고 내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가격에 한번 올라타겠다라고 하면 가져가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매도하시고 안전자산으로 움직이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우선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집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기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이 투기 수요에 의한 일시적인 바람의 상승이 있을 뿐이지 안전적인 투자처는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투자 금액 대비 더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갈아타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조금 더 한번 알아보시고 또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의 가려운 곳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새로운 전략도 도움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1-03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구리시의 갈매동에 네. 아이파크 34평형 분양권 당첨돼가지고 보유 중이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가족이 의왕의 그 효성 핸드플레이스 34평형 보유 중이거든요. 네. 분양 당첨돼가지고. 그래서 갈매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 전망이랑 뭐 매도 시점 이런 것 좀 궁금해가지고. 네, 이 분양권을 지금 두 개를 가지고 계세요. 구리 갈매동의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의왕시 하기동의 효성 아파트 44평형 분양권 가지고 계십니다. 자, 구리 갈매는 투자 목적으로, 의왕은 실거주 목적으로. 자, 앞으로의 향후 전망 두 군데가 궁금하시대요.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팬이에요, 대표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구리시 갈매동, 갈매역 아이파크 지금 하셨어요. 입주권. 근데 들어갔을 때 얼마로 들어가셨죠? 분양가가 3억 9천, 900이니까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억 정도. 그럼 평당 한 1,100, 한 7, 80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층수가 고층이라서 이제 좀 비싸더라고요. 와, 좋은 걸로 하셨구나. 지역적인 특성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구리 갈매 지역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지도를 좀 줄여가지고 지역적인 특성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요걸 잘 살펴보시게 되면, 갈매 지역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분 물건이 이제 우리 시청자 물건이 이렇게 전철역 가까운 데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갈매 지구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즘 잘 뜨고 있는 다산 신도시가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다산 신도시는 지금 현재 마곡이 아니라 하남하고 이렇게 같이 견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다리를 건너서 좌회전하면은
구리예요. 그리고 우회전 하면 남양주. 그 남양주에 지금 다산 신도시가 있고 구리시 자체가 상당히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구도심지라서 주차가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산 신도시는 이 근래에 들어서 남양주 쪽에 구리시 쪽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대형 단지 중에 유일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거고 조그맣게 단지를 따지자면 뭐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휴먼시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산 신도시처럼 택지지구가 제대로 된 곳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형 아파트가 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하남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게 여기서 88 타고 쭉 오게 되면 바로 하남으로 빠지기 때문에 길이 상당히 교통이 위례 신도시보다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만 건너면 좌회전하면 구리, 우회전하면 다산이라서 인기가 많아요.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 중에 하나다. 그냥 말이 남양주지, 잠실까지 나오는 거 20분이면 나와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뭐 이제 뭐 1,400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얘가 가격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지금 한 1,700대, 1,170만 원대니까 대체주택으로서 또 인기를 또 잡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다산이 어떤 건지 모르셨던 분들이 안 들어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세미나 때 많이 얘기해드렸거든요. 좋은 자리다. 들어가라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얘를 대신해서 갈매역이 1등은 아닙니다. 갈매지구가. 1등은 지금 현재 다산 신도시예요. 근데 다산 신도시보다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미 낮아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이 매매가가 현재 매매가보다 한 2, 3천만 원씩 더 비싸요.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주변에 여기 갈매역 주변에 근처에 이제 신축들이 4억 3천, 4억 4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아직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입주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 네, 맞아요. 그렇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분양권은 비과세가 없어요. 몇 천만 원, 3, 4천만 원 가지고 비과세 받을래 말래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인데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왜냐면 이 다산 신도시로 몰리다가 이 다산 신도시 쪽에 있는 남양주 인구들이 일로 이제 넘어갑니다. 구리 쪽도 같이.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체 시민이 들어갈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은 안정적인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투자 가치로 보신다면 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18년까지니까. 나중에 전월세 줘도 된 상관은 없을까요? 응? 전월세. 입주 시점쯤에 전세나 월세 주는 것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2년 가져가면 어쨌든 비과세를 받으니까 지금 한 몇 년, 3년, 4년 여기까지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2018년도까지 가져가셔도 손해는 안 봐요. 지금보다 4억보다 떨어지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셔도 안전자산,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 아니라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소박. 이 물건이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물건이다. 내가 큰 돈은 아니지만 손해는 안 본다. 옆에가 바로 지상철인데 그건 좀 안 좋지 않을까? 네네. 지상철. 어디요? 경춘선 지상철이요. 지상철. 네. 지상철이 바로 옆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지나가요? 시끄럽다기보다는 그래도 지상철이긴 한데 네. 좀 소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아파트들이 4억 2천, 3천, 4천, 5천 하잖아요. 그죠? 네, 이미 이제 그거는 가격대가 그렇게 맞아진 거예요. 기존의 주택들이 그 정도인데 내가 들어가는 주택이 신축이잖아요. 네. 신축이면 더 가격을 좋게 받아야 되죠. 옛날 물건보다. 그죠? 그러니까 2016년도 물건들이 지금 한 4억 5천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의 가치는 더 떨어질 일은 없다. 지금 분양권 상태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의왕에 있는 거? 네. 소덕리턴 플레이스.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지금 지상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압선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고압선이 문제예요. 다른 거보다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위치가 좋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주변에. 근데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거기 커피 마시느라고 가봤어요, 거기에. 위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살펴도 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고압선이에요. 그러니까 고압선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게 이제 뭐 기형아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개 동, 한 개, 두 개 동이 상당히 가깝고 나머지는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 어디 몇 동이 됐느냐에 대한 중요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고압선 가까운 데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고압선 가까운 데 당첨이 되셨다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게 왜냐하면 리스크에 앉아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이 두 개의 분양권 중에 자 구리시에 가지고 계신 분양권은 입주 시기까지 계속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의왕시는 아직 조금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꼭 잘 생각해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민 하나하나 해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는 마음 드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의 상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이 있으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한 5년 전에 그 명일동에 삼익그린 2차를 매입해가지고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강동 지역이 뭐 향후 뭐 외국계 가구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9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그 개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네. 현 시점에서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적당한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강동구 명일동의 삼익그린 2차 아파트 지금 투자용으로 매입을 하신 거죠? 네네. 네, 앞으로 조금 더 보유해야 할지 언제 매도해야 할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3년 되셨다고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근데 5년 전에 사실 때 지금 다른 어떤 소스를 들으시고 사신 것 같은데 방금 하신 내용이 뭐죠? 소스를 들은 건 아니고요. 네. 그때 그냥 그 주변에 지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때 가격이 좀 이렇게 최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 외국계 얘기하시는 여유자금이 것 좀 같은데. 있어가지고 그 샀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익을 보려고 재건축으로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사실 때. 차익이나 또는 아니면 재건축한 다음에 입주를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때 좀 입주해볼까 이렇게 했었는데. 아파트가 새로 바뀌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지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삼익그린, 이게 명일역인데 삼익그린 몇 차예요? 2차입니다, 2차. 2차면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명일역이 이렇게 있고요. 앞에가 1차가 있습니다. 1차가. 그래서 지금 뭐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얘는 아직 진행 중에 시청자분이 전화하신 2차는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있고 준비 단계에서 뭔가 막 지지고 볶고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역의 특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신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2008년도, 7년도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그리고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 이렇게 해서 좋은 아파트를 일단은 주둔해 있는 점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근래에 들어서 근처에 뭐 분양한 것들이 2천만 원대에서 버벅이다가 지금 2,300, 4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매매가가. 근데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은 이 고덕지구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남 자체가 왼수 덩어리거든요. 나는 2천만 원, 2,300만 원 분양을 해야 되는데 하남 자체가 1,30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왼수 덩어리입니다. 줄 하나를 놔두고 건너면 하남, 오면 고덕이에요. 그래서 둘의 차이점을 좀 보자 그러면 어쨌든 일군 업체가 전부 다
그 하나만 다 주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으로 보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뭐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초창기 때 그 한 7, 800 나다가 지금 이제 났던 건데 지금도 한 1,600, 700 하는데 여기는 2,600대까지도 가격대가 상승을 하니까 1,000만 원으로 따져도 30평대라 그러면은 엄청난 금액을 더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럼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나마 서울에서 조금 더 가깝다라는 이유 하나 있고, 그리고 서울로 인정된다라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당히 공기가 좋아서 고덕지구 한번 들어간 사람은 잘 안 나옵니다. 예전부터. 그리고 또 하나 1군 업체가 자리 잡고 있다.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다.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다 그래도 3억을 넘나들기엔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얘의 특성을 좀 보자고 하면 2,500대까지는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그 기준에서 한번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 삼익그린 아파트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27평이에요. 지분은 어떻게 되시죠? 지분이 13.7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13.7평. 우리가 평범하게 계산을 좀 하자 그러면 13.7평에다가 요즘 아파트 많이 주어봤자 1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예우로 한번 무상 지분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13.7 곱하기 130% 했을 때 한 18평 정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무상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런데 매매가가 아까 여기 매매가 얼마나 그러셨죠? 요즘 지금 한 5,300, 400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5억 5천. 5억 3천 4천. 그렇죠. 네. 평당가가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18평으로 계산을 좀 하자 그러면 무상으로 받는다 그러면 2,900대 3천만 원대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아파트 신축 분양도 그 정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버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가격 자체가 재건축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또 하나 롯데캐슬 퍼스트라든가 프라이어 팰리스처럼 대체주택이 상당히 잘 지어졌고 그리고 그 근래 지어진 거고 2008년 9년도에 이제 지어진 거고 그리고 굉장히 괜찮고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싸고 잘 돼 있거든요. 실거주 하시기 좋은 그러니까 대체주택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특수한 지역은 아니에요. 이 물건 자체가. 그래서 재건축으로 만약에 분양을 해도 3천만 원에 분양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다 보니 지금 내용이 너무 오버돼 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이라고 하나 있자면 지금 강남에 12,000세대가 아직 이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아파트 이주 세대 때문에 전세가가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지금 예상치도 뭐 몇 %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이 강남이나 이쪽에 주택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다고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심리적인 것 때문에 쭉 떨어진 거지. 2부에서 얘기해 줄 내용인데 심리적인 게 떨어진 건지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주 세대 할 때 갈아타기 한번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재건축 들어갔을 때 본인한테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팔지 마시고 재건축 진단 중인데 지금 현재 바람 타고 쭉 올라갈 일이 한 번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네. 그리고 다른 데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지금 당장 이 매도 타이밍은 아니지만 이 바람을 좀 불었을 때 또 그리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가 있을 때를 좀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면 좋겠다는 조언 드렸는데요. 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 부분도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늘 이렇게 방송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대표님 또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지만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세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위에서 보게 되면 집을 사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은 벌었는데 세금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앞으로는 버는 것 같은데 세금 때문에 뒤로 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 부분을 같이 정리를 좀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계획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들어보시고 나서 놀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지금 빠져있는 그 심리를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려요. 네. 네.
바로 내일이네요. 이 주말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 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예약 문의 주시고요. 세미나 참여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또 시청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고민 상담 진행하기 전에 또 잠시 또 부동산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부 역시 신하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 미국이 1년 만에 또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벌써부터 여러 가지 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 자, 미국의 금리 인상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기침하면 침 튀기는 데까지 우리나라에 오는 기간, 그리고 강남에 오는 기간, 강남에서 강북 가는 기간, 강북에서 또 경기 가는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리적인 요인은요, 기침하자마자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2015년, 16년도, 15년도 11월 달에 이제 대출 정책을 하겠다 그랬는데 하지도 않았는 상황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수요층이 또 끊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 요인이 끊기면서 매매가 정리되면서 실소유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집을 다 사들였어요. 근데 그 사들인 분들은 손해를 안 보죠,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잠시 113 대책에 의해 갖고 이렇게 그래프를 일자로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요때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PPT 하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심리적 타격 이미 시작됐죠. 113 대책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별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16년도 10월 달에 거래된 숫자보다 11월 달에 거래된 숫자가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심리적 수요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요자들이 아닙니다. 심리적 수요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차익을 보고자 하는 그분들이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니면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어쨌든 부동산 수요자들은 지금 한라산을 댕기고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쏘냐 마냐 이런 입장에 서 있는데,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수요층이 찬바람이 언론에서 막 터뜨리면서 쑥 꺼지고 있어요.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에 의해서 한번 지금 팡 떨어졌고요. 그리고 113 대책 때문에 또 한번 빵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한 번 더 껴얹었다. 금리 인상이 그렇게 해서 심리적이 쭉 떨어졌는데, 지금 외국 자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탈,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국내 지금 상승 압력, 오늘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했지만 어쨌든 금리 상승 압력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 IMF 때하고 리먼 사태 때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다들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IMF 때나 리먼 사태 때도 꺼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올라갔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계부채 상한. 지금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은 것은 지금 가계부채 상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자금을 더 갖다 쓰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잠가놓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이미 학습을 한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준비를 지금 상당히 철저하게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미국에서 지금 내년에 3번 정도 더 상승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까지 이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경기 침체는 이미 지금 되고 있었던 상태예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쩌죠? 경기 침체가 되고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올라줬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거는 뭐 1, 2년 대책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책을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게 작년에 경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거의 부동산이 45% 건설 경기가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좀 살펴보시고 지금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은 어떻게 하느냐? 국내 금리 소폭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소폭 인상.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미리 다 내려놨죠. 준비한 거예요. 저쪽에서 터트릴 때, 미국이 터트릴 때 같이 빵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 좋아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구마구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렸다가 나라 망해요. 큰일 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금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심리적인 게 위축된 거지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가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보다 더 상승하는 경우가 다이아몬드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돼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에서 심리적인 게 빠진 거지 물건의 가치에서 빠진 게 아니에요. 원가에서 빠질 일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거품이 많이 낀 곳이 빠진 거지 실제 매매가가 이렇게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 주의해서 또 살펴보셔야 되고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주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우리 공급량 자체가 그래프를 보더라도요.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이런 주택 때문에 이런 정책 때문에 공급량이 상당히 지금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권에서는 좀 문제가 돼요. 경기는 이제 주택 공급량이 오히려 지금 막 늘어나고 있지만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이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용인이라든가 아니면 양주라든가 이런 데가 좀 가격이 뚝뚝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했던 얘기가 지방에 그런 곳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용으로 들어가는데 거품 낄 때 들어가지 말고 빠졌을 때 들어가라. 그러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저렴하게 사가지고 깔고 앉는 거예요. 물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차익은 나지 않습니다. 크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이 그렇다면 지방에 거품 빠졌을 때 실입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유리한 가격에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인플레에 따라서 적당하게 가격은 또 올라줄 것이다. 특히 강남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수익형이나 이런 곳에는요. 수익형이라든가 강남 재건축이라든가 거품이 빠져 있는 건지 물건의 가치가 빠져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심리적인 위축과 관련된 상황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이 질문이 들어와서 바로 먼저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샵 193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아마 이런 요즘 심리적인 위축 부분을 강남 3구에 투자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서초구 서초동의 12평 신축 투룸을 3억 원에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질문이 이제 서초동이 어느 동인지 얘기하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우선은 서초동 가지고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쪽에서도 이제 위치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지금
강남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남초 역세권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강남초 역세권의 땅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절대로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없는 게 땅을 살 때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강남에 땅이 있으면 비싸게 파실 건지 싸게 파실 건지 한번 여쭤보면 100이면 100 다 저는 싸게 안 팝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이제 돌아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건 가격 자체가 실질적으로 땅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가 싸게 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곡지구 택지 이런 데나 아니면은 중심상업지 오피스텔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중공업지 오피스텔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남에 있는 물건들이 지금 월세를 잘 받쳐줄 수 있느냐에 대한 수요자의 레벨층도 봐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라 그래서 한 3년, 4년 전에 3억 5천, 4천 주고 사신 분들이 월세 지금 100에서 120만 원 받으면서 매매도 3억이라 그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5년치의 차익을 여기서 미리 이렇게 주고 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왜? 원가가 비싸니까. 물건의 원가가 비싼 거예요. 땅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싸게 살 수가 없고 5년치의 차익을 여기다 집어넣어야만이 통계청에 갔으면 대략 그래프 나와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입장에 서 있게 돼요. 이제 물건의 태생이라 그러는데 태어날 때부터 비쌀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매가로 따진다 그러면은 3억 선이다. 그럼 상당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도가 너무 자, 현실적으로 지금 서초동 중에서도요, 수요자의 레벨이 높은 곳이 남부터미널 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강남으로 지금 가기에 가격은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자의 레벨이 오히려 강남이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낮습니다. 높지 않아요. 강남 다닌다고 전부 월급 500만 원 받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세 주시는 분들이 여기서 밀리면 이렇게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높은 곳이 남부터미널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남부터미널의 특성을 보자 그러면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최소 입지 규제 지역이다 그러면 후암동하고 남부터미널이 신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깔고 있는 가운데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교육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중심부에 들어가시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월세 받기 좋은 곳으로 만약에 남부터미널이다 그러면 제가 대찬성을 할게요. 왜냐하면 남부터미널에는 투룸이 없습니다. 투룸이 한 3억 5천 가요. 원래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3억이라 그러면 상당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강남의 어느 지역이든 3억에서 3억 3천이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등 지역이 강남 중에서 남부터미널이 1등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나머지 지역이 12평인데 지금 가격대가 만약에 여기 이제 선릉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3억이다 그러면은 가격대가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면 강남역에 지금 물건이 3억 5천대 물건이 좀 한 3, 4년 전에밖에 안 지어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익은 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이 가격을 3억 5천 주고 미리 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3억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차익도 있고 수요자의 레벨도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좀 디테일하게 동네까지 얘기해가지고 전화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강남도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선 강남 3구 지역에서 이 3억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이 12평 투룸 주택이라면 투자할 만하다. 앞으로의 차익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또 서초구 중에서도 남부터미널의 투룸 주택이라면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가지고 방송 이후에 전화 주시면 더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문자로 질문 주신 분이 많은데요.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64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성동구 성수동에 아이파크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투자할 계획인데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성수동 아이파크 아파트 과연 투자처로 괜찮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성수동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서울시 지도를 전체를 놔두고 투자처가 몇 순위가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냐고 했을 때 성수동은 0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개발 라인도 있겠지만 길 건너에서 너무 좋은 개발 라인이 국가
결과적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진짜 개발이 숨어져 있어요. 길 건너라든가 아니면 그 앞에라든가 그 옆에라든가 한번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수동은 현실적으로 여기 길 건너 영동대교, 청담대교 그리고 성수대교 연결되어 있는 이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 지적 편집도를 한번 켜드릴게요. 가만있어 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도 클릭해야 되죠? 지적 편집도. 자, 보세요. 이 상황에서 여기가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은요, 한 7, 8년 전에 이미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이전에 대한 발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발 공장들아 지방으로 이사가. 그러면 내가 세금 혜택 줄게 하는 정부 정책이에요. 세금 정책은 100% 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 구로공단, 옛날에 구로공단이죠. 지금 디지털 단지인데 거기가 세금 정책을 폈던 곳 중에 하나다. 업체들아 이리 와, 거꾸로 이쪽으로 와. 그럼 내가 세금 정책 해줄게.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로구청장하고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손을 잡고 했던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대성공을 이루어가지고 구로공단 때문에 주변에 신도림동, 대림동, 강명동, 대방동 이런 데가 집값이 빠지지 않고 있죠, 지금. 그럼 이 성수동은 뭐냐? 똑같은 중공업 지역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수요자의 레벨이 높아가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 월세나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변에 배경을 깔고 있는데 집은 없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동구의 이제 성수동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요만해요. 지도상으로. 굉장히 많은 주택 중에서 여기가 위치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중공업 지역인데 상당히 작게 차지하고 있죠. 그럼 보시게 되면 영동대교, 청담 길 건너에 뭐가 있어요? 지금 국제교류화 도시 해가지고 개발한다. 그리고 또 하나 길 건너면 집이 얼마예요? 13억. 20억 그렇습니다. 여기에 입주해가지고 뭔가 회사 활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입주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뒤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이태원이 있습니다. 이태원이. 옆으로 가서 성동구 쪽 아파트가 이제 같이 가격이 빠지지 않고 옥수동 같은 데가 탄탄하게 자리를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모습도 뭐 연예인들도 땅을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래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수요자의 레벨이 올라가는 게 이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엄청나게 생기는데 보통 월급이 300에서 5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수요자의 레벨,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수요자의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그런데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지금 주택을 많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영에서도 뭐 호텔을 짓는다 그러고 지금 옆에 대림에서도 지금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분양가 오픈을 굉장히 높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갤러리아 포레도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좋은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잘 쓸 줄 몰라가지고 주의할 점은 이 성수동 지역 중에서 요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투자를 하실 때 화양동 근처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화양동 근처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아파트 투자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25평 아파트 화장실이 2개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변이 전부 다 화장실이 하나인데 기왕이면 2개였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더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이파크 투자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전세 끼고서. 그런데 기왕이면은 화장실이 2개 있는 곳을 찾아봐라.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이 화양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건대 학생들이.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요 근처만 좀 주의하시고 여기가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월세가 여기랑 여기 차이인데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천에 여기 60이면 여기는 50, 여기 40이면 여기 30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의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 수요자의 레벨이 높아갈 수가 없는 게 건대 학생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빼고는 아래 위 어느 곳이든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우선 기분 좋게 투자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문자 급하게 들어와서 짧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290님께서 신혼부부가 5억이 있는데 과연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중에 투자와 거주를 함께하면서 살 수 있는 목적지 어디가 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대표님 좀 추천해 주실 지역이 좀 있을까요? 자, 지금 5억으로 신혼부부께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은요. 신혼부부인데 이제 아이가 이제 지금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아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치원까지는 괜찮은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뭐 고등학교 특수고까지 간다 그러면 6년 동안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셔야 되는 게 왕따 문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유치원까지 가서 그 애들하고 같이 학교를 가는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금전적으로 조금 내가 아파트도 사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 중계동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아파트 가격이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두 가지 토끼를 잡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도 사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갖고 차익도 나고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는 포기해야 돼요. 잘 빌려 쓰고 대신에 인플레 정도까지,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낫게 인플레까지는 쭉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중계동이다. 유해업소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고서 그냥 애들 교육까지 다 마치고 나와도 되는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익을 좀 보고 싶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한 5, 6년 정도 한다. 그러면은 개발되는 지역 중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수동 같은 데 굉장히 괜찮을 수 있겠죠. 대신에 학교 갈 때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서울 지역에서 중계동과 이 성수동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그 지역에 대해 자세한 공부하신 후에 저희에게 또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더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 드렸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고민 상담 이어지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부동산 알짜 투자 매물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